다른 지역에서 백신을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파리에 동성애 축제에 갔다 온 남성이 이렇게 원숭이 두창이 생겨가지고 드디어 우리나라에도 왔다 그러고 막 언론에서 나왔었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도시가 샌프란시스코 시내가 이제는 마약 그리고 노숙자, 범죄로 이 시내 중심가가 이제 폐허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동성애와 마약과 그 다음에 이 노숙은 이렇게 막 같이 엮여가는 것 같아요. 샌프란시스코에 이런 관광 투어가 생겼습니다. 가장 역겨운 장소를 돌아보자. 그 안에 노숙자와 마약 중독자들이 있는데 그거 한번 구경해 보는 거 어떻겠냐. 관광 투어가 매진이 됩니다. 활기차던 샌프란시스코는 이제는 시내가 사업장이 폐쇄되고 건물들마다 공실률이 3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테슬라 창업주. 이분이 최근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다른 IT 기업들은 이 동성애를 지지하는데 이 사람은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다 하면서 트럼프를 지지를 했습니다. 대박 쳤죠 이번에. 주가가 막 오르고 그랬습니다. 자기의 아들을 잃었답니다. 동성애 이데올로기 때문에 젠더 이데올로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 여자로 바뀌었다. 그래서 나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자기네 그 회사 스페이스X 같으면은 거대한 회사를 이제 텍사스로 옮긴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이 정도로 샌프란시스코가 20세기의 사단의 전략, 교회와 가정을 파괴하는 전략은 공산주의적 유물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야, 물건이야. 그래서 구소련 시절에 볼셰비키 혁명 이후에 5천만 명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어간 것을 우리는 역사로 알고 있죠. 굉장한 압박을 공산주의에서 기독교를 파괴했습니다. 그렇지만 굴하지 않았죠. 21세기 들어서는 이제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 지금 굉장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젠더 이데올로기이고 성혁명입니다. 성혁명이라고 젠더 이데올로기다. 뭐 어려운 말인 것 같지만 한 가지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창조된 것이 아니야.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성은 네가 고를 수가 있어. 이게 젠더 이데올로기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오늘 아침에 나 여자 되고 싶어. 그럼 나 아침에 여자야. 저녁 때는 남자야. 남자야. 이렇게 자기 생각에 따라서. 그러니까 너의 성의 주체는 너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 마음대로 해. 하나님은 없어. 이게 젠더 이데올로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런 젠더 이데올로기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우리 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가르쳐 왔습니다. 이미 우리 청소년들은 이런 교육을 받아왔어요. 보면은 성정체성, 다시 말해서 남성과 여성으로 결정나는 거, 그러니까 동성애를 하는 거죠. 남자이지만 내가 여성이 되는 거, 여자지만 남성이 되는 것은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다. 그냥 만들어지는 거야. 그것은 의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적 소수자는 절대 이상하게 볼 거 아니야. 이 정상이야. 정상이니까 다른 말 하지 마.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없어. 그래서 이제 결론은 너의 성은 너의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이야. 이게 성혁명이고 젠더 이데올로기고 이것이 급속하게 확산이 됩니다. 어떻게 한 도시에 10명 중에 한 사람이 동성애자겠습니까? 대단한 그런 이런 진전이 오고 있습니다. 21세기에. 소돔과 고모라가 옛날 말이 아니고 지금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이 시험,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윤리 시험 문제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기. 성적 지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것은 평등권 침해야. 평등권 침해받지 않아야 돼. 이번에 보면 전통적인 가족 제도를 위협하는
성적 지향, 이것은 옳지 않다. 이게 우리의 정답인데 아닌 거죠. 성정체성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만들어지는 거야. 유전이야.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아이들은 이미 정상적인, 우리 어른들이 생각할 때 정상적인 교육을 벗어난 이미 이데올로기, 젠더 이데올로기에 아주 푹 빠져 있습니다. 젠더 이데올로기가 이렇게 나타나게 된 그런 아주 최종 목표는 결국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하고 동성결혼 합법화를 시켜서 이제는 우리가 남자 사위, 여자 며느리가 아니라 여자 사위, 남자 며느리가 되는 시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이제 젠더 이데올로기의 그 목표죠. 그래서 이제 차별금지법이 입법이 되면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잠깐만요. 예. 그래서 이제 여자 화장실에 할아버지 같은 아저씨가 소변을 보고 있는데 딸과 엄마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이상한 남자가 서서 오줌을 싸고 있는 것을 보고, 야, 엄마 저 남자 아니야? 그러니까 큰 소리 치지 마, 큰일 나. 이런 세상이 오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이 입법이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성애 반대하는 이유로 이제 직장에서 해고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청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동성애는 옳지 않아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는 공직에도 못 들어가요. 그런 세상이 옵니다. 실질적입니다. 영국에서 어린이집에서 이제 가르치는 교사가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는 것이라고 교육했다고 해서 파면 통보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은 판사입니다. 판사인데 아이가 동성 커플보다는 엄마 아빠가 있는 가정에서 자라는 것이 안전하다. 우리 다 똑같은 생각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다고 이분도 이제 소송을 당하고 징계를 당하게 됩니다. 이 아론과 멜리사 부부는 케이크 만드는 전문가인데 동성 커플 결혼에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 해서 자기 신앙의 양심상 이걸 만들어 줄 수 없다라고 했다고 해서 무려 1억 4천만 원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그 밑에 있는 넷 목사 부부는 동성애를 주례하지 않겠다고 거부했다고 해서 1심에서 180일 징역입니다. 이게 징역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결혼 주례를 할 때까지 매일 우리나라 돈으로 140만 원씩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소송이 붙어서 결국은 대법원에서 미국이니까 표현의 자유,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됐으니까 좀 더 이제 이런 것에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저도 그 동성애자들로부터 이제 시위를 방해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 퍼레이드를 방해했다 해서 고소를 당해가지고 경찰 조사, 검찰 조사, 재판 1심, 2심까지 받아봤는데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차별금지법이 통과돼서 이거 뭐 소돔과 고모라는 정말 동성애자들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주 낙상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바로 그냥 고발을 당하는 세상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차별금지법 입법되면은 전도도 할 수 없고 불공정하고 불안정한 사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사진은 전도하는 분들이 체포되는 사진입니다. 여자 그 전도자를 아스팔트 바닥에 이렇게 눕혀놓고 막 수갑을 채우는 모습도 있죠. 요번에 파리올림픽에서 대단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성전환한 선수입니다. 알제리 선수인데 칼리프라는 남자 이름을 가진 여자인데 XY 염색체니까 성전환을 했죠.
8강전에서 이 헝가리 출신 여자 선수하고 붙었습니다. 46초 만에 여자 선수가 기권을 했어요. 왜냐하면 한 대 맞아 보니까 이거는 여자들끼리 권투하는 게 아니고 이거, 그래서 이게 과연 옳은가, 공정한가에 대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 선수가 2강전 그 준결승에 가가지고 태국 선수하고 붙었습니다. 근데 태국 선수도 똑같이 XY 염색체를 가진 둘이서 아주 신나게 잘 싸웠습니다. 그래서 서로 막 잘 싸웠다고 하고 이렇게 그러고 내려갔던, 이 공불공정하죠. LA 한인타운에 이 남성 여장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자기는 여자라고 하는데 여자 사우나실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아니 뭐 좀 그냥 남자 성기를 그대로 달고 그냥 들어간 거예요. 여탕에 뚱뚱한 사람이. 그러니까 아기를 데리고 왔던 여자 그 사우나 고객들이 놀래가지고 밖으로 나와서 항의를 하고 그랬습니다. 결국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이 여자는 옳은 일을 했고 나오는 사람이 혐오자고, 그 사우나에 이 사람을 들어오게끔 해야 된다는 법적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자 사우나실에 누가 가겠어요? 망했죠. 또 이제 화장실, 탈의실이 공동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중립 화장실을 만들어 놓죠. 거기에 여자도 들어가고 남자도 들어가는데 이 동성애자, 남성 동성애자가 들어가 가지고 자기는 여자라 하면서 들어가서 이 폭행도 하고 성폭행도 하고 하는 그런 사건들이 외국의 사례로 있습니다. 자녀 교육에서 조기 성교육을 실시를 해야 됩니다. 퀘벡시 캐나다 같으면 5살 때부터 가정은 남자와 여자가 아니야. 남자끼리 가정을 이룰 수 있어 하면서 너희들은 언제든지 성을 바꿀 수 있어라고 교육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의무화됐습니다. 그래서 이 동화책에다가 남자 여자 이 정상적인 가정이 아닌 우리가 생각할 때 남자 여자 가정에 대한 동화책도 이렇게 읽어주고 그렇습니다. 이 드래그 퀸이라고 하죠. 남성인데 여성 복장을 하고 와서 어린아이들에게 이렇게 책을 읽어줍니다. 이것도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서부터 이제 동성애를 가르치는 것이죠. 그 다음에 5번째로 자녀 성전환에 대해서 부모가 반대하면은 양육권이 박탈됩니다. 이 두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가정은 그렇죠. 제가 볼 때 왼쪽이고 여러분들은 오른쪽인가? 네, 왼쪽이네요. 7살 아이를 동성 이 남자아이인데 여성으로 전환시키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소송을 걸어서 아니다. 근데 아버지가 자녀 양육권을 박탈당했다가 지금 법적 싸움을 해서 겨우 이제 부모랑 엄마랑 같이 공동 양육권을 갖게 됐습니다. 그 옆에 사진은 딸인데 결국 14살 때 남성으로 성전환을 하게 됐습니다. 이 사춘기 전으로 쉽게 성전체성이 누구든지 찾아옵니다. 여러분들도 겪었을 것이고 저도 겪기도 하고 여러분 청년들도 겪기도 합니다. 내가 혹시 여자가 되면 어떨까? 남자가 그냥 막연한 동경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쉽게 그것을 결정을 해가지고 성전환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적 호기심, 정체성, 동성강도 이렇게 친밀한 감정이 있잖아요. 그런 혼란기 때 이제 성별을 어린 나이에 어드바이스를 충고를 잘해줘야 되는데 부모가 아닌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충고를 해줌으로 인해서 빨리 이렇게 치료를 받게 되죠. 그렇게 성전환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약물 치료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아동 학대다라는 주장이 이제 미국 소아과 의사학회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슴 여자인데 이제 자기 남성이 되고 싶다 해서
잘라냈습니다. 가슴을 잘라내니까 흉터 보이죠? 이렇게 잘라. 호르몬 주사를 맞게 되면은 굉장한 부작용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비만, 고중성, 뇌하수체 선종, 고프로락틴 혈증, 심혈관 질환, 탈모, 당뇨병까지 온갖 부작용들이 어린아이 시기부터 찾아오게 되는데 이것을 그냥 생각 없이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술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시술을 한번 당하면 그 환자는 그 병원에 계속 올 수밖에 없어. 평생을 호르몬 주사를 투입을 하게 되니까 의사들이 이거 옳지 않다. 그런 것을 하고 있는 의사들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프랑스 파리올림픽에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전야제잖아요. 전야제 때 이 동성애자들이 나와서 퍼포먼스를 장시간 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이런 축제에, 체육 행사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알 것 같아요. 그만큼 이 동성애의 영적 파워가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이 최후의 만찬인데 예수님을 동성애자로 표현한 겁니다. 이만큼까지 대담하게 와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은 이 가정을 지켜야 된다는 사람이 혐오자가 되고 징역형을 받아야 되고 호모포비아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당해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래도 고대의 소국가입니다. 소국가인데 밤에만 되면은 동성애자들이 아무 남자나 여자나 끄잡아내서 동성애를 하려고 하는 엄청난 그런 범죄 국가로 바뀌잖아요. 경찰력도 없어지고 그런 마지막 시대에 있었던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들이 지금 이 땅에 지금 엄습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나? 2012년도에 홍대에서 이제 퀴어 퍼레이드가 있었습니다. 그때 보면 반츠족이 이때부터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팬티 입고 이제 막 춤을 춥니다. 동성애자들이. 그러니까 게이들이 많이 나왔죠. 14년도 신천에서는 아예 대놓고 이러고 길거리를 돌아다녔습니다. 여러분들 사진 보신 분들 알 거예요. 항문을 이렇게 팬티를 입고 뒤에 구멍을 뚫어서 보여줍니다. 너 보라고 막 이래. 이렇게 막 여성 차림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에서는 이란다 치면 그런갑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거 용납 못하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 자, 퀴어 프레이드를 이 사람들이 아주 즐깁니다. 아까 봤듯이 도시마다 수십만 명씩 모이는데 퀴어 프레이드가 미치는 영향은 도시의 중심가를 들면서 음란한 퍼포먼스를 벌이면서 영적 지형을 바꿔버립니다. 여호수아가 예리고성 땅 밟게 하면서 영적 지형을 바꿔서 무너뜨린 것 같이 이 사람들은 음란으로 도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청소년들이 얼마나 거기 많이 따라다니는지 몰라요. 청소년들이 따라가면 보면 막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요. 프레이드 숫자가 늘면 정치인들이 따라붙게 되고 기업인들이 따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지지합니다. 그래서 법을 만들고 학교에서 이런 외국에서 이 사례처럼 조기 성교육을 실시하게 되면 다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 신천에서 드디어 볼 수 없어서 에스더 기도운동 이영희 교수님과 함께 성도들이 일어났습니다. 대한민국 성도들 대단합니다. 길거리에 다 앉아버렸어. 차에 찍히기도 하고 밟히든지 말든지. 그 퀴어 프레이드가 무산이 됐었죠. 2018년도에 대구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서 제가 몇 년 힘들었었습니다. 이 퀴어 프레이드하고 부스에 가보면 음란한 것들을 많이 팔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서 이제 장로님 한 분이 대기총 장로님인데 가서 이거 뭐냐 하고 이렇게 어떻게 쓰든지 방해 아닌 방해를 놓는 거죠. 하면 안 된다.
안에서 엄난한 이 자유행위 기구라든지 엄난한 것들을 팝니다. 이런 것들을 때로는 우리가 삽니다. 사가지고 영수증 첨부하고 사진 다 찍어가지고 이제 고발을 하는 거예요. 장사하면 안 되는데 왜 이런 데서 장사하냐? 같이 이제 막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미 대구에는 동성로 대백 앞에서 퀘어 반대 대규모 집회를 수차례 했죠. 이번에는 깜짝 놀랐습니다. 4,500명이 단월당 앞에 모였습니다. 대단한 숫자입니다. 흰 옷을 입고. 이렇게 우리나라는 외국처럼 저렇게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백 앞에서 동성애 반대. 여기에 청년들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 교회 청년들도 나왔는가 모르겠다. 네. 시청 앞에서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는데 동성애 축제를 왜 허용하냐? 못하게 해라 하고 안 될 줄 알면서도 반대 시위도 하고 합니다. 중간에 있으면서 청년 대표로서 발의하고 있는 게 제 딸입니다. 시내에서 이렇게 텐트 치고 이제 서명도 받습니다. 일반 시민들에게 불이한 것, 잘못된 것을 알려야 되겠다 싶어서 합니다. 외국인도 와서 서명을 해줍니다. 서명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시청과 경찰과 그 다음에 중구청 이런 곳에 보냅니다. 시민들이 이렇게 반대하는데 왜 놔두냐? 반대하지 않으면 자꾸만 일어나니까. 좀 힘들지요. 1인 시위도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목사님들, 청년들 그 기간을 딱 정해. 6월달 같으면 기간을 딱 정하고 퀴어 프레이드 있으면 한 일주일 전부터 한 달 전부터 계속 릴레이로 이렇게 섭니다. 딴 거 없습니다. 가서 서보면은 기도가 저절로 나오고 대구 땅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저절로 생겨요. 일부 교회는 성도님들과 장로님이 단체로 나와가지고 서고 그럽니다. 작년하고 올해는 참 우리가 노력한 결과 시 상가의 상인회가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상인회 이름으로 동성애 퀴어 축제 반대한다 이렇게 막 플랜카드도 겁니다. 시민도 반대, 시장도 반대, 상인도 반대한다. 성읍은 잠언서에 나와 있죠. 내일이 11월 10일인데 잠언서 11장 11절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해서 진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대구 땅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악한 자의 입으로 인해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자의 입이 더 벌어지기 전에 우리는 계속 더 많이 축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역사는 이게 이제 킹 목사인데 역사는 이렇게 기록할 것이다. 이 사회의 전환기의 최대 비극은 악한 사람들의 거친 아우성이 아니다. 이 선한 사람들의 소름 끼치는 침묵이었다. 유럽 교회가 넘어갔습니다. 근데 넘어가고 나서 지금 일어나는 상황을 보고 그네들이 이제서 이야기합니다. 왜 그때 우리가 나서지 않았나? 설마 이렇게까지 갈 줄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서구 사회에서 일어났던 일을 미리 보고 2007년도부터 대한민국에서는 아주 전문가들이, 목사님들보다는 전문가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그렇습니다. 2007년도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입법 시도되면서부터 시작되어진 전쟁이 18년 지난 지금 차별금지법을 맡고 있는 OECD 국가 중에 유일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무너지면은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2014년, 15년도 때 우리 이 리더들이 이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를 살려야 된다. 미국을 움직여야 된다 해서 미국 교회를 깨우기 시작하고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 반대 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어린아이들을 처참하게 빼앗아가는 그런 법들을 다시 통과된 법을 바꾸려고 무려 50만 명이 서명을 받아야 되는데 그 작업들을 다 해내가지고 아동보호법이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아동보호법은
아동들은 생각할 시간 주자. 아동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동성애를 가르쳐서는 안 된다. 이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부터 가서 시작된 겁니다. 18년, 17년도, 2007년도부터 우리가 과연 막을 수 있을까? 10년만 막으면 정말 잘한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세계가 다 넘어가고 있었던 시기인데, 지금은 이제 다시 외국에서도 안 되겠네, 이러다가는 정말 이상한 나라 되겠네 생각을 하고 지금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진짜 일어나야 됩니다. 청소년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분개를 일으켜야 돼요. 어디 감히 하나님의 창조의 그 말씀,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라고 하는데 자기네들이 남자 여자 아닌 LGBTQ, 뉴욕에 가면은 당신 성별이 뭐야? 라고 묻는 질문지가 있습니다. 뉴욕주에는 그게 20가지 가까이 된대요. 나는 남성 여성 두 가지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LGBTQ까지는 막 이해한다. 그 다음에는 뭐 무성이다, 아침에는 성이 됐다, 저녁 때는 무성이 성이 됐다, 마음대로 자기 성을 정하게, 그걸 체크란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이런 데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이 좀 분노를 느껴야 돼요. 아니, 매일 분노를 안 느껴도 돼. 이 동성애 축제가 있고 이것들이 드디어 움직인다 시작할 때는 여러분들이 각성을 하고 우리는 막아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우리가 이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칼과 단창과 창검, 세상의 그 당시의 무기의 최고 무기로 갖고 나오지만 우리는 만군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청년들이 토요일 날 이렇게 나와가지고 줄 서가지고 길거리에서 서 있는 거예요. 지금 대단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우리 한국교회 대단한 거예요. 우리 청년들 대단해요. 2017년도 16년도 대구에 퀴어 축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이야, 17년도에 청년들, 어린아이들이, 중고등학생들이 얼마나 따라가는지. 18년도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움직여서 막았습니다. 작년입니다. 작년에부터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퀴어에 먹을 것도 없고 재미도 없어요. 뭐 옷을 벗고 난리를 쳐야지 재밌을 텐데 그거 못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줄고 한 300-400명 정도가 이제 따라가는 그런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점점 바뀌더라고요. 이 영적 분위기가 바뀐다는 겁니다. 이번에 10월 27일 날 서울 광화문에 모였지 않습니까? 저도 그 자리에 갔습니다. 우리 교인들 데리고 갔는데 대단합니다. 뭐 2.4km 같으면은 얼마나 깁니까? 2.4km를 5차선을 다 앉는 거예요, 성도들이. 내려올 때 고속버스가 2,700대가 지방에서 올라가서 2,700대 고속버스가 내려오면서 휴게소마다 들어가니까 휴게소가 완전히 여성들, 여자분들, 남자는 그런데 여자분들은 화장실에 줄 서는 게 50m씩 줄을 서더라고요. 내가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 우리나라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막고 있고 앞으로도 이것을 막으면서 다른 나라에 바뀌어진 것들을 계속 이제 막아야 되는 거죠. 트위터에 보면은 여기에 어제 퀴어 프레이드 처음 가봤는데 혐오 세력이라는 것은 이제 그 반대하는 세력들, 자기네들을 반대하는 세력. 젊은이들이 너무 많아서 놀랐다. 우리 청년들 얼마나 열심인데 막연히 기독교 노인들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 젊은이들은 무슨 생각으로 여기 나왔나? 왜 저렇게 우리를 미워하나? 무슨 신념이 있나? 하면서 의문을 표시하고 있는 거죠. 이게 동성애자 트위터에 우리 형제들이 또 들어가서 관찰을 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청년들 정말 대단합니다. 꼭 제가 여기에 이제 똑같은 게서 글자가 잘 안 보여요. 좀 빼고 있어요. 한
7분 정도만 더 하겠습니다. 동성애라는 것은 호모섹슈얼리티입니다. 다시 말해서 친구끼리 이게 친한 게 아니에요. 아예 성적 결합을 하는 것이 동성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춘기 때 나 친구들하고 친한데 저 친구 좋아,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동성애가 유전자가 있다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91년도입니다. 93년도, 91년, 2년, 3년도에 무수한 논문들이 발표가 됐어요. 그것도 사이언스지에, 사이언스라는 과학계에서 최고의 잡지입니다. 여기에 남성 동성애자에 이게 유전자가 있다는 거예요. 유전자가. 근데 그때 막 대단히 막 센세이션을 일으켰지만 99년도에 아니다. 93년도에 발표한 논문 그거 잘못됐다. 그 다음에 2005년, 12년이 지난 다음에 처음 발표했던 해머라는 동성애자 그 연구자와 같이 연구를 했는데 상관관계가 없다, 유전자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동성애자들은 93년도에 발표했던 저 해머의 논문을 인용을 해가지고 유전자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청년들 잘 아세요. 유전자 없어요. 이게 그 당시에 발표됐던 논문이고 이게 반박하는 논문입니다. 2012년도에 트라반트가 그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23,000개의 유전자를 했는데 동성애에 연관된 거 없다. 근데 정신분열증에 관한 유전자는 100개나 넘게 있다. 유전자에 되는. 그리고 또 하나, 이때 이제 91년도에 발표한 뇌에 발달하는 뇌 이상이 있다. 동성애자들은 여성과 비슷해. 남성 동성애자 뇌 발달이 여성과 비슷하다. 이런 논문이 있었는데 이것도 사이언스에 발표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01년도, 그러니까 10년 지나가지고 아니다, 잘못됐다, 10년 전에 논문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실어주지도 않아요. 이 언론에서 발표도 안 해. 동성애 유전자에 있다 하면은 막 대서특비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세뇌시켜 버리는 겁니다. 과학이 이래요. 언론이 이렇습니다. 근데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도 안 먹혀들어요. 청소년기를 어디서 보냈느냐에 따라서 동성애자가 증가하는 거예요. 대도시에서 보낸 사람들이 오히려 더 동성애 빈도가 증가되어 있어요. 이게 유전이거나 뭐 같으면 다 똑같아야 되는데 시골이든 중소도시든 대도시든 대도시일수록 더 이거는 사회적 요인이다. 이 연구는 2007년도에 나온 건데 16세 이전에 나는 동성애자인 것 같아 라고 혼란을 겪다가 사춘기 지나가 17세 이후에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정확하게 난 이성애야 동성애다, 전혀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 정체성이 확립되기 전부터 이렇게 아이들을 결정짓고 수술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치유 불가능하다? 아닙니다. 치유된다는 논문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제 친구 의사가 썼던 논문 중에 제가 한번 전화해가 제주대학교에 있던, 야, 네 논문 보니까 재밌더라. 그러면서 야, 무슨 일로 이렇게 논문을 썼냐니. 그러니까 야, 너 제주도에는 동성애자들이 좀 많은 것 같다. 그러면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임질, 매독 이런 것들은 성격 질환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걸 조사하다 보니까 이걸 논문을 쓰게 됐다 하면서 동성애를 시작하게 된 동기들을 이렇게 물어보니까 호기심, 유혹, 권유 자연스럽게 그래서 많다. 이게 태어나지 않는 거다. 동성애자들 영화처럼 행복한 파트너로 살아가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논문에서 동성애는 여러분들 에이즈하고 직접적인 원인이 있다고 이미 우리 어른들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청소년들은 교육을 못 받고 있어요. 동성애하고 에이즈하고 학교에서 가르치지를 않아요. 이미 언론 보도 준칙, 그 다음에 교육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동성애를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15세부터 19세 사이에 동성애자들이 에이즈 환자들이 급증합니다. 어린아이들한테.
20대, 24대도 급증하고요. 이 전체 에이즈 환자의 30%가 20대에 있습니다. 이만큼 젊은 청년들이 이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가출 소년 중에서 제법 많은 퍼센테이지가 살기 위해서 먹고 살려고 아르바이트를 구하는데, 이런 아르바이트는 SM섭, 이 바텀, 이 동성애자들이 요구하는 거죠. 조선일보에 이런 말이 떴습니다. 이 기사가 났는데, 이 기사가 뭐냐면은 이 어린아이가 자기가 몸이 안 좋아서 검사를 해 에이즈를 한 거예요. 그래서 네가 어떻게 에이즈를 걸렸냐 하니까 자기가 돈 몇만 원을 받고 어른들한테 자기 학문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누구한테 걸렸는지 몰라. 연락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런 2017년도에 이런 기사가 났었습니다. 이런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10대 청소년들의 에이즈가 급격하게 증가됐었습니다. 이거 이제 뭐 피스팅이라 해가지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막 학문을 늘리는 거예요. 그 SNS에 자기네들 채팅방에 나랑 같이 늘릴 사람, 그러니까 나는 대구에 있는데 나 이거 잘해 하면서 언제 만나자 하면서 서로 이제 연락을 하는 거죠. 학문이 이제 우리가 이제 대소변을 보는 건데, 대변을 보는데 학문이 거기에다가 이런 짓을 하니까 학문 파열이 오고 관략근이 약해지죠. 동성애자들한테 이제 에이즈가 많은 이유는 보면은 뭐 여러 사람들과 성관계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미국에서 이야기했는데, 우리 한국에도 이런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제 자기 동네 형들한테 이렇게 관계를 갖기 시작했는데, 고등학교, 대학까지 300명 이상과 관계를 했다고 해서 본인이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충격이었죠. 그래서 이제 TV 쇼에 나와가지고 이제 배변에 관한 이제 설문조사할 때 이 사람이 나는 하루에 12번에서 15번 화장실에 간다. 한 번 갈 때마다 10분씩 한다. 묽은 똥을 싼다. 그리고 티슈로 못 닦아서 물티슈로 닦아낸다. 이게 변실금이 온 거예요. 화장실 10분씩 12번이면 2시간입니다. 2시간씩 화장실에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청소년들은 와 멋지다, 연예인이다.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이렇다는 거죠. 암 발생률이 17배 높다는 논문도 있고요. 남자 여자 사귀는 기간이 2.5년이고 알코올 의존도가 2배 더 보통 사람 많고, 자살 시도가 알코올 3배나 많고, 일반 수명보다는 30년이 수명이 짧다. 에이즈 때문에 그렇겠죠. 알코올 중독자보다 5년 내지 10년 정도 수명이 짧습니다. 네. 담배값에도 우리가 흡연하면 폐암이 걸린다라는 거 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동성애에 대한 의학적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 문구를 넣어야 된다는 주장을 해도 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너는 남자와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것이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하다. 반드시 죽여야 된다. 무섭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했는데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이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 이 동성애가 혼란스럽게 일어나면서부터 에이즈, 여러 가지 성적 질환들이 인류를 뒤덮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원숭이 두창 엠폭스가 막 또 날개를 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왜냐? 창조 질서가 파괴되어지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에 이 포커스를 맞추어 가지고 인본주의의 최첨단
하나님이 없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자. 여기에 대해서 갈 때까지 가는 것이 동성애 젠더 이데올로기거든. 우리 청소년들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목숨의 위험을 받으면서 쌓아왔던 우리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기론평 교수님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들어본 분도 있겠지만 간암이 있어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아직도 건강하시고 그렇습니다. 이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데려갈 것 같다고 그러세요. 여러분들 이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 어른들 당연히 어른들은 그러려니 안 돼 하지만 청소년들은 이미 교육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젠더 이데올로기에 푹 빠져 있기 때문에 이게 어디까지 번져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이렇게 영적 기류가 좀 바뀌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한국에서도 워낙 교육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는 그렇게 막 교회마다 다니면서 나와주세요, 우리 반대 집회에 나와주세요 안 했는데도 지하도에서 전철에서 내려가지고 쏙 올라오는 성도들을 볼 때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났구나, 살아나고 있구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어쨌든 됐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이 친동성애적인 그런 정책들로 인해서 우리의 청소년들이 정말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다. 자살 더 많이 한다. 그걸 이제 깨닫고는 우리 자녀들이 그냥 동성애라는 사이비 종교에 아이들이 성을 바꿔가면서 빼앗기는 거에 대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트럼프를 택하지 않았나 싶어요. 당장에 나타나는 증상이 대부분에서 이제는 신앙의 자유로, 신앙의 신념을 가지고 표현의 자유로 동성애를 반대해도 법적으로 이제 자유롭게 됐습니다. 대부분의 판결을 났어요. 이번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여러분들 진화론을 교육받아 가지고 창조론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냐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가져 가지고 교회가 많이 파괴됐지만 뉴턴과 같은 훌륭한 과학자들은 철저하게 신앙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려고 하고 지켰듯이 지금도 이 동성애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들을 정확하게 논문을 내고 계속 발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귀를 기울이시고 학교에서 배우는 것만 무조건 다 옳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푹 빠져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동신교회 한 고등학생이 학교 시간에 동성애 교육을 잘 받고는 다들 이제 선생님 묻습니다. 동성애가 정상이냐 아니냐 손 들으라 하니까 아닌, 이제 다들 거니까 이제 아닌 사람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에 대해서 손 들으라니까 이 친구가 벌떡 손을 들었어요. 아무도 안 봅니다. 왕따 되기 직전이겠죠. 근데도 내리지 않고 끝까지 들고 있었다.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서 가지고 하나님이 옳다 하면 옳은 것이고 하나님이 그러다 하면 그러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면은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 앞길에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십니다. 여러분 앞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참 귀한 교회 새벽을 깨우면서 나라를 살리고 이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목사님이 있는 장로님들이 계신 이 교회에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또 동성애에 대한 강의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참 사단의 전략들을 우리가 막아설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를 읽을 수 있는 영안을 주께서 열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을 전하신 우리 박성근 장로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헌금기도는 우리 청년부 부감이신 배윤건 집사님께서 헌금기도 하시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청소년부, 청년부 헌신 예배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박성근 장로님이